특허를 찾아 기술을 찾아 현장을 누비는 기술요정입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인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약용작물을 연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특허는 바로 흑삼 관련 특허입니다. 흑삼과 약용작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영섭 박사님을 한번 만나서 흑삼 관련 특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술요정이 간다. 오늘 제가 온 곳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인데요. 오늘은 특용작물을 연구하시는 이영섭 박사님을 한번 모시고 특허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특용작물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특허 기술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요즘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 이용과에 근무하는 이영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용작물을 이용해서 발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효를 하면서 사람 몸에서 어떤 이로운 작용을 하는지, 또 특용작물의 기능성을 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특허가 총 두 가지인데요. 흑삼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규균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과 그리고 흑삼 추출물을 프리바이오틱스로 이용하여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활용한 조성물 두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흑삼과 인삼의 좀 다른 점이 뭔지, 어떻게 흑삼이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좀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 홍삼을 또 밭에서 캐는 줄 알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몇 번을 가공을 해야지 이게 홍삼이 되는 건가요? 사실 홍삼은 그냥 찌고 말린 거를 홍삼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횟수는 크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홍삼이나 흑삼 형태로 저희가 섭취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삼을 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공 공정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가공이라는 게 이제 특정 기능 성분을 증대시켜서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수삼을 찌고 홍삼이 됐을 때 홍삼은 면역 증진이라든지 피로 개선이라든지 혈행의 흐름, 그리고 황사나 갱년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흑삼 같은 경우에는 요거로 이제 보통 이제 3층 이상 찌면은 이제 흑다갈색으로 변하면서, 홍삼은 원래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색이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검게 변하면서 RG3라든지 RG5라든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진세노사이드 성분들 중에 이제 RG3라든지 RG5라든지 RK1 이런 성분들이 이제 기능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진세노사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성 성분들인가 보네요. 네. 그런 성분들이 더 증제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홍삼보다 특정 이 진세노사이드가 나타내는 기능성을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공정을 거쳐서 흑색으로 나온 수삼 자체가 흑삼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이야기를 해볼 특허가 흑삼 추출물을 프리바이오틱스로 이용하여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발효한 조성물 특허입니다. 흑삼을 활용해서 유산균에 관련된 제품이나 특허를 좀 만드신 건가요? 과연 프리바이오틱스가 뭔가요? 프리바이오티스는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프리바이오티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유산균이고요. 유산균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유산균 중에서도 우리가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프로바이오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프로바이오티스는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체내로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고 살아있는 균을 말하는 거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이다. 네. 그리고 그 균의 먹이가 되는 거를 프리바이오틱스. 그럼 프리는 먹이, 프로는 유산균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도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게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좀 합쳐서 부르거나 합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없을까요? 이제 2019년에 최근에 이제 정립이 된 내용이고요.
사실 그거를 이제 신바이오틱스라고 정하자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요. 네, 신바이오틱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그러니까 신바이오틱스가 사전적으로 이제 숙주가 사람이겠죠. 이제 사람에게 건강상의 이점을 부여하는 숙주 미생물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살아있는 미생물과 그 기질을 포함하는 혼합물로 정의가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균과 그 유익균의 먹이가 동시에 함유된 제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도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신바이오틱스도 좀 뭔가 시장성이 있는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시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사실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거는 조금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엄밀히 얘기해서 다른 제품.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이제 식약처장이 우리 몸에 이런 도움이 되니까 그 기능성을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인정받은 제품. 그래서 제품 외곽에 이제 그 식약처 마크가 붙고요. 뭐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마크가 있는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기능식품 매출 1위가 사실 홍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홍삼. 네네. 그래서 총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총 3가지 원료가 있는데 홍삼, 비타민,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하시게 된 뭐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코로나19 등으로 과장이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현재 트렌드가 또 일상생활 속에 면역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대인들은 약간 셀프 메디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제 질병을 예방하자라는 트렌드가 또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트렌드 맞춤형 제품을 우리 농민이 이왕이면 우리 농민이 재배한 이렇게 수확한 인삼을 원료로 해서 개발해서 농민의 이득과 기업의 이득을 함께 가져가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게 가장 목적이었고요.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삼유라고 해서 인삼 수산물 포함해서 인삼으로 만든 제품을 저희가 이제 국내에 생산을 하면은 이 수출을 해서 수출 실적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 수출 실적이 반 이상은 사실 중화권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중화권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또 생각도 있습니다. 저 아까 페니실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페니실린은 누가 발명했죠? 잠깐 퀴즈. 플레밍. 네, 맞습니다. 플레밍입니다. 네, 까먹어가지고 네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그럼 이게 같은 연구를 하다가 이 두 가지 특허가 파생이 된 건가요? 이제 항생 포상균을 어떻게 하면 억제를 시킬까를 연구를 하다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어서 실험을 했는데 균 자체를 억제를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근데 억제를 하지는 않았는데 독소만 특이적으로 억제를 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게 항균 활성 효과라는 게 특히 특균 작물의 항균 활성 효과라는 게 항균 활성을 가지니까 균이 죽게 되고 균이 죽으면 독소를 억제되는 경향을 많이 띠는데 얘는 균은 죽이지는 않고 독소만 억제하는 경향을 확인을 했고 균을 순환시키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유산균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자라는 생각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리하게 됐고, 프로에 처리를 하니까 균의 성장을 증진시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그렇게 그렇게 이어져서 개발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러면 좀 이제 특용작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용작물을 이용한 프리바이오틱스 기능성 소재랑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현재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2위라는 이유가 이제 유산균은 다들 좋은 걸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발효의 민족이라는 말이 이게 프로바이오틱스가 파면 팔수록 기능성이 많이 나오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서도
체지방 감소부터 시작해서 뭐 피부 건강, 여성 갱년기, 여성 질 건강, 장 건강 등등해서 균성 제품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뭐 특허나 연구 개발 방향이 어떻게 되시는지 살짝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유산균이 흑삼을 먹고 또 대사산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고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대사산물까지 연구가 되면은 요즘 또 신용어인데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또 용어가 네. 신바이오틱스를 넘어서서 포스트 바이오틱스까지 연구를 진행한다라는 이런 이제 광고성 멘트긴 한데 용어가 좀 새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거든요. 단순히 썩는 것뿐만 아니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먹고 대사산물이 어떻게 내뿜는지에 대한 연구하는 분야까지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또 동물 실험과 인체적인 시험을 또 해서 건강윤선식품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흑삼이나 특용작물을 이용한 좀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하실 계획이시군요. 기술 이전을 받으면은 어떻게 특허를 좀 활용하는 게 좋을지 뭐 살짝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산업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표님들께 살짝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식품 쪽으로 일반 건강식품으로 개발을 먼저 진행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인체적인 시험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동물 실험, 인체적인 시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건강영양식품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기존 프레바티스 제품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산균 마리수를 타겟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업체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유산균의 장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관건이긴 하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균의 개수뿐만 아니고 이거 균의 개수를 어떻게 장 속에서 성장을 또 증진시켜서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에 홍보라든지 또 다른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를 외치고 안 끝낼 수가 없는데요. 대한민국 면역력, 대한민국 흑삼 화이팅!